반갑습니다, 여러분. 세종컴퓨터학원 부원장입니다. 네트워크관리사 2급 필기 2강 오늘은 교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올라가고 나서 조회수가 아주 적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관리사에 대한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 꾸준히 올릴 테니까 잘 보시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환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교환 방식은 크게 회선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 그리고 메시지 교환 방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기서 회선 교환 방식 그리고 패킷 교환 방식 두 가지만 잘 구분하셔도 오늘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회선 교환 방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유선 반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민간 교환기를 다루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전화 교환기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화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결국은 상대방 전화기랑 전화선 두 가닥이 연결이 되면 전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서별로 전화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A라고 하는 전화기를 C라고 하는 전화기 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스위치로 이렇게 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스위치 교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사용하는 전화기 교환기들을 전자식 교환기라고 부르는데 최근에는 전화기의 사용 방법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IP 전화기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인터넷 회선을 이용해서 전화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뒤에 위에 있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각 가입자들을 이렇게 전화기 코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전화 선로들을 서로 연결해 주곤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길동이가 원거리에 있는 또치에게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 양측 간에는 거리가 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회선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시다. 그러면 길동이는 이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이 돼서 전화 회선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또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이 전화 회선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이 전화회선을 중간에 가로채서 사용하지 못해요. 한 명이 점유를 하는 방식이죠. 자, 전화 통화가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전화선을 끊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희동이가 다시 전화기를 쓰기 위해서 전화회선을 쓰기 위해서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통해 다시 이렇게 둘리 쪽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명의 사용자가 전화 회선을 점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중간에 들어와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한 명이 점유를 해서 사용하게 되는 방식, 이게 바로 회선 교환 방식이에요. 회선 교환 방식은 지금 이렇게 전화 회선을 온전히 나만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대역폭을 이제 100% 활용을 하게 됩니다만 다른 사용자들은 그 중간에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진다고, 통화 중이어서 다른 곳에 전화를 못 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고전적인 회선 교환 방식이 됩니다. 자, 다음 패킷 교환 방식이라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디지털 통신, 정보통신이 시작이 되면서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송하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는데 데이터를 전달할 때 아주 큰 데이터를 한 번에 전달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효용성도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데이터 전송하다가 끊어지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재전송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패킷이라고 하는 작은 데이터의 단위를 정해서 데이터를 잘게 쪼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잘게 쪼개진 데이터에 헤더와 트레일러라고 하는 머리와 꼬리를 앞뒤로 달아주게 됩니다. 내가 만약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10,000개로 조각이 났다고 할게요. 그럼 이 10,000개의 데이터 조각마다 각각의 헤더와 트레일러를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헤더에는 주로 주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목적지 주소 그리고 송신지 주소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의 규격이라든지 형태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줘서 이 데이터를 받는 쪽에서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정보 값들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데이터에는 실제로 전달될 데이터가 잘게 쪼개져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트레일러에는 이 헤더부터 데이터까지가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지를 체크하는 오류 체크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지는 데이터 단위 규격을 패킷이라고 부르게 돼요.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를 IP 데이터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림이 바로 IP 데이터그램의 전개도입니다. 헤더 부분을 지금 이렇게 넓게 펼쳐가지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는 것처럼 송신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 같은 것들, 그리고 이 헤더의 정보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패킷 교환 방식은 전송 경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가 되는데, 통상 메시형 토폴로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A 구역, B 구역, Y 구역, X라고 하는 구역이 있다고 할 때 여기에 경로를 정해줄 수 있는 장치, 여기에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경로를 지정해주는 이 장치를 바로 라우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B에서부터 데이터가 출발한다고 할게요. 우리 이 패킷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잘게 쪼개진 것이라고 했죠. 이 잘게 쪼개진 데이터가 B에서 여기서 송신을 하고요.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송신하는 곳이에요. 트랜스미션. 자, 여기가 송신하는 곳입니다. 세종시. 그리고 여기가 도착할 곳인 서울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는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가는 길도 있고 서울로 가는 길도 있고 또 부산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경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최적의 경로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이 라우터는 경로를 한번 탐색을 하게 됩니다. 도착지까지 거쳐야 되는 라우터의 개수가 몇 개인지, 또는 이 네트워크 회선의 상태를 봐서 어디가 제일 혼잡한지,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서 그쪽 방향으로 패킷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선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라우팅 방식을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버스가 100대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가 1번부터 100번까지 가요. 자, 그러면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사님들 각자 알아서 가장 빠른 길로 가주세요. 그러면 이 경력에 있는 기사님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빠른 길로 갈 겁니다. 어떤 기사님은 고속도로로 갈 거고요. 중간에 국도로 빠져서 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착해서 결과를 봤을 때 가장 처음 출발한 1번 버스부터 100번까지 순서대로 도착할까요? 아니죠. 경로는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길이 막히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겠죠. 우리 패킷 교환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이 경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패킷은 출발할 때는 순서대로 출발하지만 도착할 때는 순서대로 도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경로는 라우터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패킷의 헤더에 목적지 주소를 보고 적당한 곳으로 계속 보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킷 교환 방식이에요. 지금 네트워크, 우리가 현 시대에 사용하는 네트워크는 아주 빠른 고속 패킷 전송망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화상 통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상회선 방식은
네트워크 통신이 일어나기 전에 가상으로 하나의 경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호가 설정된다고 하는데요. 전화 통화에서도 회선이 연결되는 과정을 호가 연결된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호가 설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송신자에서 수신자까지 갈 수 있는 호가 가상적으로 먼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경로를 통해서 패킷 전체의 내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각각의 스위치가 셀의 헤더만 보고 고속으로 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방식이 바로 가상회선 방식입니다. 가상회선 방식 중에 대표적으로 구축된 예가 바로 ATM이라고 하는 비동식 통신망이 있는데요. 가상회선 방식은 패킷 교환망과 다르게 대량의 데이터를 고속으로 전송하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요, 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이 회선망을 사용하는데 약간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우리 인터넷 같은 경우는 패킷 교환망, 데이터그램을 이용한 패킷 교환망 TCP/IP망이 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동식 통신 방식, 이 ATM은 특수한 구간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교환 방식별 네트워크 구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거리 통신망 LAN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